우리나라 작가 중에 사회를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유명세가 그 작가의 퀄리티와 질을 결정하는 건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명세를 많이 쪘죠? 유명해져야 훌륭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미술이나 이런 걸 하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작가들은 거의 다 비판적 사고, 즉 이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비판적인 사고가 들어있어요. 혹시 르누아르라는 화가 아세요? 빛의 화가 르누아르. 당연히 알고 있죠. 르누아르의 여러 그림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요. 뭐 이렇게 파티하는 모습 같은 거. 예. 뭐지? 네. 네, 여러 르누아르의 그림들은 공통점이 네. 굉장히 밝고 굉장히 색채가 화려하고 그래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유화계의 뽀샵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르누아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그림이 왜 이렇게 밝은 줄 아는가. 세상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파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르누아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파티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르누아르가 기대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엄마 아빠가 만나면 자식 얘기하는 거? 우리 자식은 중앙대 갔어, 우리 자식은 서울대 갔어. 근데 우리 자식은 재수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 그럼 안 가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너 이번에 좋은 차 샀다며, 좋은 집 샀다며, 아마 이런 얘기들이 파티의 중점이 되다 보니 르누아르가 그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런 속에서 르누아르는 그림이라도 밝고 화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남겨요. 나중에 르누아르의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굉장한 비판이죠. 사람의 세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였죠. 또 기억나는 작가는요, 프란츠 마르크라는 작가예요. 프란츠 마르크는요, 푸른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요, 사실 그 마르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푸른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멋있는 그림이 아주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색, 아니면 좀 이렇게 하찮은 색에 속해서 화가들이 파란색을 쓰질 않은 거야. 그랬던 시대에 이제 프란츠 마르크가 푸른 말이라는 걸 그리게 되면서 자신의 그 그림을 보고 이해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해를 못했겠죠. 그쵸.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색인 푸른색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길 위에 놓인 장미꽃이라는 말을 했어요. 길 위에 놓인 장미꽃,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니. 길 위에 장미꽃이 놓여있어. 그러면 이 장미꽃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서 짓밟혀서 죽지 않을까? 정답이에요. 바로 머지않아 지나가는 마차나 사람들에 의해 짓밟혀서 죽을, 혹은 짓밟혀버릴 장미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언젠가는 사라질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프란츠 마르크가 그렸던 그림의 어떤 푸른색은 제가 봤을 때 또 하나의 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나 또 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했던 시도였어요. 내가 사실은 만족스러우면 그림을 과연 그릴까 싶어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어떤 내가 바라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뭔가를 이렇게 꿈꾸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모든 그림은 이 세상을 달리 보는 것, 즉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저항, 비판적인 사고, 어떤 불만, 어떤 불신, 이런 것들로부터 저는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희선이가 태어날 때 엄마는 어땠을까요? 태어날 때는 되게 아프지 않았을까요? 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은요, 그 어떤 고통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래요. 희선이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희선이가 태어난 후에 그 고통이 끝나고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요. 네, 바로 행복과 평화와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네. 그림을 그리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힘든데 그것들이 표현이 되고 나왔을 때, 탄생했을 때 그걸 내가 바라보게 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죠? 그래서 저는요, 그림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을 땐 독이라고 생각해요. 독. 근데 그거를 몸 밖으로 꺼내면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어서일 수도 있고. 근데 화가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림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고, 화가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감동을 주고 어떤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해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화가를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한 많은 화가들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 세상을 굉장히 삐뚤게 보는 또 다른 어떤 시각과 생각에서, 고통에서 그것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